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바로 동네꼬마님 말해 뭐합니까? 이분은 그냥 전설이 된 남자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그 동네꼬마님 맨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다 같이. 근데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를까 한번 봤어요. 네네. 근데 굉장히 수줍어 하시더라고, 그때는. 그때 좀 연기 좀 하고 있었어요, 수줍은 척. 굉장히 수줍고, 그리고 템포도 좀 느리고. 그거는 돌비님. 네네. 혹시 나눈 대화가 그때 거를 혹시 보실 수 있나는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처음이라서 이야기 시간이 얼마나 될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때. 그랬을 수도 있다. 맞아. 네, 그리고 돌비님이 너무 짧게 얘기하니까. 네. 너 그따구로 할 거면 참여하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서 일부러 천천히 얘기했거든요, 그때. 저 첫 참여부터 제가 그랬다고요? 네, 처음부터 좋은 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욕은 안 했어요, 첫 참여 때는. 그래도. 처음에는 때리거나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폭언, 폭행 뭐 이런 건 없었고. 이제 근데. 그 이후죠, 뭐. 그때 생각나네요, 돌분이 진짜. 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저 솔직히. 그날. 진짜로. 근데 저도 그때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네. 굉장히 그 부끄러운 게 느껴지니까, 이때가 있었어. 뭐 이런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엄청난 심박수를 보였을 겁니다. 제가 그 측정기를 차고 있었으면 그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참여자분들이 다 이 처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은 진짜 내가 처음 참여한 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추억이 생각이 나고 그게 다 좀 기록이 되어 창피해요, 있으니까. 어쩔 때는.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와주셨고, 동네꼬마님 이야기는 뭐 그냥 전설이 된 남자 아닙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이야기는 대략 13,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다던가 이런 건 아니었고, 똘비 인생은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다가 복학하기 전에 돈 좀 벌어야겠다고 해서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그 알바가 그 고기류 유통하는 데서 좀 알바를 했었대요. 근데 거기서 위에서 일하시는 분 눈에 들어가지고 얼떨결에 거기서 쭉 일을 그냥 하게 됐대요. 대학교에 큰 미련도 없었고 해가지고 그렇게 쭉 일을 하다가 그쪽 사람들하고 연줄이 많이 닿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좋은 고기를 내가 조금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밑바닥부터 일을 더 배운 다음에 삼겹살 집을 창업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삼겹살이라는 게 다른 중화요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수련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제대로 된 거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되면은 꽤나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불더라고요. 이 고기 맛은 귀신같이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똘비가 그래도 그 바닥에서 닦아온 인맥도 있고 하니까는 딱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주변에 이쪽 육류 관련된 많은 분들이 소문도 내주시고 홍보도 해주셔가지고 장사가 정말 잘 됐대요. 회식도 엄청 매일매일 회식 예약이 잡혔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쓸어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쫙쫙 버는데 하루는 알바생이 좀 실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좀 뭐라고 다그쳤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정리한 다음에 너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손님한테 응대한 태도가 그게 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좀 뭐라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알바생이 거기에 좀 억한 심정을 가졌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매장 내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내가 뭐 알면서도 어기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진짜 몰라서 어기는 위생법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바생이 싹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꼬질러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크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위반한 건 없으니까 벌금 좀 나오고 그 수준에서 끝났었는데 하루는 딱 저녁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가게에 지금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가게를 황급하게 나갔더니 119 분들이 가게는 다 불을 진압을 한 다음이었대요. 근데 이게 불이 뭐 가게가 아예 홀랑 다 타버리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거를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크게 금전적으로 문제는 없었는데 어찌됐건 이게 다시 정리를 할 동안은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게를 좀 닫아두고 다시 뭐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좀 더
하고 다시 오픈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못 된 상태에서 또 불이 났어요. 똘비가.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은 아무리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굴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지지부진한 싸움을 시작을 했대요. 보험사를 상대로. 여기서 똘비는 창업을 한 지 지금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돈은 돈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근데 가게는 영업을 못하고 있고, 돈을 그렇게 긁어 모으던 사람이 돈이 쭉쭉 빨려 나가더래요, 진짜. 그래서 재수에 옴이 붙었나,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똘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재수가 없던 케이스가 하나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똘비가 주식을 좀 했어요. 주식을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주식이 얼마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를 해라, 내가 미리 걸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그 가격을 지정가로 딱 매수를 한다고 걸어놓고 다른 일들을 보고 있었는데 거래가 체결이 됐더래요. 그래서 됐나 보다 하고 일상생활을 했는데, 이게 똘비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요. 이게 매수 주문했던 그 체결량이 쉽게 말해서 공 하나를 더 붙여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금액보다 10배의 금액을 사게 됐는데, 거의 본인이 예수금으로 갖고 있던 돈을 딱 맞게 쪽 빨려 나갈 만큼의 금액이었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주식이 올랐으면 다행인데 주식이 탁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말처럼. 그래서 주식으로 손실을 봐, 매장은 매장대로 바보꼴이 돼버렸어, 주머니에 돈은 다 떨어져 나가. 이게 한순간에 사람이 너무 평탄하게 살다가 밑바닥으로 팍 떨어지는 느낌이 심하게 나더래요. 오죽했으면 공과금이라든지 자기도 일상생활 하면서 돈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돈이 딸리는 순간이 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일단은 다시 가게를 제대로 오픈해놓고 다시 불 같은 거 안 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 순간을 넘기자. 아버지한테 한번 갔대요. 그래가지고 큰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분도 아니었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얼마 조금 도움 좀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근데 그랬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을 하실까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사 잘 되고 뭐 돈 잘 번다고 그러더니 왜 돈이 없는 거냐,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대요. 제가 실수로 주식도 이렇게 바보짓을 했고요, 가게는 연달아서 2번 불이 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막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곰곰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아이고야, 그래, 이게 내가 말이다, 한 달 넘었나, 내가 자주 꿈에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가 보인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똘비 어릴 적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할아버지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내가 선산을 한번 갔다 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일단은 급하다고 하니까는 그 금액 아빠가 좀 막아줄 테니까 그거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보자, 내일 뭐 한가하지? 아빠랑 같이 할아버지 산소 좀 갔다 오자 하면서 다음날 바로 할아버지 산소를 갔대요, 아버지하고. 오랜만에 갔대요. 오랜만에 할아버지 산소 가가지고 딱 봤는데 할아버지 묘 있지 않습니까? 묘가 3분의 1이 아예 막 파헤쳐져 있더래요.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꿈자리가 그러더니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자주 와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묘를 보는데, 이거는 빨리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놔야지, 이거 너무 못 쓰겠더래요 진짜. 그러면서 아버지가 요즘 집에 너 이렇게 안 좋은 일 나고 아빠도 이번에 좀 어디 투자한데 좀 잘못돼가지고 돈도 좀 잃고 이게 다 할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케어를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일단은 이거 좀 덮으면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아빠가 일단은 좀 알아볼 테니까 넌 가가지고 너도 일 보고 있다가 여기 공사하는 날은 너 꼭 와가지고 옆에서 붙어하고 삽질도 하고 너도 꼭 해야 된다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똘비야, 오늘 내가 지금 그 산 봐주신 분한테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묘자리를 쓸 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땅 사가지고 묘자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직관분이라고 그러죠. 풍수를 봐주시는 분들, 전에 할아버지 산소를 거기다 모실 때 이거를 도와주셨던 직관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분을 오늘 만나기로 했다, 같이 가자. 그래요. 똘비가 알았다. 그리고 직관분을 만나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쭉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직관분하고 같이 할아버지 그 묘지 있는 그 근방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할아버지 묘지 있는 데로 갔는데 직관분이 딱 보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지금 이게 무너져 내린 거랑 형상을 보면은 딴 게 아니고 이거 멧돼지라고. 멧돼지가 와가지고 이게 멧돼지들이 이 흙에다가 목욕을 한대요, 비비면서. 그래서 이건 이 집에 뭐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이다고. 이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인부 좀 붙여가지고 다시 그 봉분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겠네 싶더래요. 멧돼지가 맞아, 저기서 팍 뒹구르면서 그러면 딱 저 모양이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내심 불안하셨나 봐요. 꿈자리도 영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공사랑 하고 할 때 그러면은 와서 같이 한 번만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이 뭐 그때 뭐 일정 맞으면은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진짜로 속전속결로 한 3-4일 만에 인부들 딱 스탠바이 다 시켜가지고 그 묘 위에다가 덮을 잔디까지 싹 준비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대요. 거기 묘를 이쁘게 다시 재정비하고 삽질하고 위에다가 막 잔디 덮고 싹 하고 해놓으니까는 다시 평온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는 직원분이 이거 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버지가 한참 연배가 많으셨대요, 직원분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네도 너무 그러지 말고 여기 이 명당짜리라고 여기가 하면서 하산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앞장서서 가고 똘비는 인부들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장비들 해가지고 먹을 거랑 싸갖고 온 거 다시 양쪽에 봉다리 딱 들고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경사진 산길이 아니고 완만하게 밑으로 뚫려있는, 심지어 차도 다니는 길이었어요. 근데 똘비차는 승용차에서 저 밑에다 뒀으니까 걸어서 직원분하고 아버지랑 계속 쭉 내려가고 있었대요. 똘비가 제일 앞장 서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이때가 뭐 비가 온 지 며칠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땅이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똘비가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우리가 비 온 다음에 이렇게 흙바닥 미끄러울 때 있잖아요. 쭉 미끄러지는 거. 쭉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떼굴떼굴 굴렀대요.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 나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잡고 다행히 상당히 옆에는 비탈진 곳이었는데 저 밑에까지 굴러가진 않고 다행히 딱 잡고 쓴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으니까는 그 직원분이 막 오셔가지고 지팡이를 직원분이 짚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그거 잡고 올라왔대요, 똘비가. 옷을 막 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그러면서 직원분한테 이거 보시라고 이거 재수가 없다고, 요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나 미치겠다고 아버지가 꿈에 자꾸 보이고 이거 진짜 문제없는 거 맞냐고 직원분한테 막 물어보는데 직원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더래요. 똘비를 가만히 보면서 왜 넘어졌어, 왜 밑으로 그렇게 왜 기어간 거예요 밑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똘비가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거 뭐 미끄러질 게 뭐가 있나, 확 미끄러졌어요 그냥 얘기를 했어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직원분이 미끄러져? 이거 뒤에 봐봐, 미끄러진 자국이 있어 없어? 똘비가 이렇게 자기의 미끄러진 그 지역을 봤대요. 보통 쭉 미끄러지면은 발이 쭉 미끄러진 자국이 남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느꼈고 자국이 없어요, 미끄러진 자국이. 분명히 미끄러졌다고. 자국이 어딨지 하고 이렇게 막 보는데 직원분이 내가 뒤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왔다고. 쭉 보는데 자네가 자꾸 그쪽을 이렇게 힐끔힐끔 계속 보더라. 그래서 나는 저 친구가 왜 저기를 계속 이렇게 보는지 이상하다 하는데 자네가 갑자기 그냥 그쪽으로 뛰어들어갔다고. 그쪽 절벽 쪽으로 그냥. 미끄러지긴 뭘 미끄러지냐고. 똘비가 저는 분명히 미끄러졌다고. 아니다고. 내가 뒤에서 봤다고. 뭘 미끄러지냐고. 자네가 스스로 그쪽으로 몸을 던진 거라고 지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선생님 이거 땅 이 자리 좋은 거 맞아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이거 참 기분 사납게. 한번 아버지가 이제 팍 얘기를 하니까 직원분도 이거 몇 자리 문제는 아니다고. 몇 자리 문제는 내가 이거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 자리가 나쁘고 안 좋은 자리가 아니다고. 이건 내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그럴 게 뭐가 있냐고. 이놈은 종교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았을 뿐이라고. 그러니까는 직원분이 글쎄요 이거는 일단은 하산하십시다. 하산하고 내가 한번 조금 더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그분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할 거예요. 자기 명예를 걸고 이 땅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직원분 그 처음에 모셨던 곳에 내려드리고 똘비랑 아빠는 저녁 먹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집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오늘은 그냥 엄마 아빠 집에서 자야겠다. 그리고 거기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꼴떠리 해봤대요.
분명히 발이 미끄러졌는데 정말 이상하다. 아빠 하고 부른 거예요. 아빠가 왜? 그러길래 혹시 아빠는 나 미끄러진 거 봤어요? 물어보니까 글쎄 모르겠다. 네가 미끄러진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뭐 너만 쳐다보고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나는 뭐 정확하게는 못 봤어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미끄러졌거든. 그것도 한참 발이 쭉 미끄러졌어 그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굴렀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는 있어 보자. 직원 선생님도 좀 뭔가 이상하다고 알아본다고 하니까는 좀 있어 보자. 더 이상 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몇 번도 물어보고 너무 찜찜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다음날 자기도 삼겹살집 다시 재오픈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알아보고 일을 좀 이렇게 하다가 오후 한 4시쯤 돼갖고 일이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 친구 불러서 게임방을 갈까, 뭐 당구를 칠까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저께 일이 기억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 산소가 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똘비가 혼자서 청아 하나 사고 과자 좀 사가지고 할아버지 산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밑에다 차를 대고 쭉 걸어서 할아버지 산소 올라갔대요. 쭉 올라가면서 본인이 그 미끄러졌던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로 꼼꼼하게 훑어봤대요. 여기저기 막 훑어보는데 진짜 미끄러진 자국이 전혀 없더래요. 이게 내가 착각을 했다고, 이 정도의 착각을 사람이 할 수가 있다고, 야 이거 참 특이하네 하면서 올라가서 할아버지 산소 있는 데다가 딱 청아 따라 놓고 향 피고 인사드리고 짐 챙겨서 내려와서 딱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는 아빠가 야 그 선생님이 너 찾는다고, 직원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지금이요? 그러니까는 그 직원 선생님 그 사무실 있는 데 있지? 글로 가봐라. 아빠도 지금 글로 갈 테니까. 글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너 어디냐? 그래서 할아버지 산소라고. 왜 거기 있냐고. 여기 왔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후다닥 갔어요. 사무실로. 그러니까 직원 선생님이 내가 좀 알아봤는데 그 우리 아들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아들만 한번 가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상담을 받으라는 거냐,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무당집을 가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직원 선생님이 이거는 무당집을 한번 가봐라. 왜냐면 내가 어저께 자네를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무당집을 이렇게 가서 먼저 한번은 확인을 해봐라. 평상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당집을 한번 가봐라. 내가 직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정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라. 내가 얘기는 해놨다. 일도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연락처를 주시면서 연락을 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가보라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 연락처로. 예, 무당선생님, 저 그 직원 선생님한테 뭐 소개받고 전화드린 똘비입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얘기 들었다고. 언제가 시간이 편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소를 받아서 아버지랑 거기를 갔대요, 또. 거기 가가지고 무당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실은 쭉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뭐 집에도 안 좋은 일이 좀 많았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 꿈을 꿨었고, 나도 계속 재수없는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뭔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미끄러진 줄 알았더니 내가 몸을 날렸다고 울고, 그래서 한번 직원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곰곰이 그분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끄덕끄덕 하더니 똘비한테 묻더래요. 빚진 게 맞냐고 글더래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똘비가 빚진 거요? 예, 저 뭐 은행에 대출이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난하지 말고 이 사람아. 어디 그런 돈 같은 거 말고 사람이 사람한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빚진 게 있냐고 너 말하라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빚진 거 없는데요. 저 친구한테 돈 빌린 적도 없고요. 뭐 친구를 막 못되게 군 적도 없고 제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너 빚진 게 있다고. 분명히 빚진 게 있다고. 지금 내가 이거는 구술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말 잘 들으라고. 네가 무엇을 빚졌고 뭘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네가 좀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밑도 끝도 없이.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옆에서 얘가 뭐가 많이 안 좋은 거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당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자식이 지금 못 쓰게 생겼다고. 지금
이거 재수 없으면 당신 자식이 없어질 수도 있다.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다. 근데 똘비가 아무리 1000번, 10,000번 막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선생님, 나 도저히 모르겠다고. 나 이거는 내가 그렇게 너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못된 짓 하고, 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그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는 부적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한 군데를 소개를 또 해주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준 곳은 그 암자같이 생긴 곳이었대요. 암자. 거기를 똘비 보고 혼자 가라고 했어요. 무당 선생님이. 그래서 아버지도 왜 얘 혼자 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는 무당 선생님이 애기 자식 입을 옷, 빤스랑 넉넉하게 챙겨서 들어가라고. 며칠 있을 복 잡고 들어가라고. 거기 가서 또 그럼 얘기해보라고. 내가 전화 넣어놓겠다고. 그래서 지관 선생님 통해서 무당한테, 무당 통해서 어느 암자까지 흘러갔대요. 암자에 들어가서 무당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해놨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더니 머리를 빡빡 민 스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스님 하고 인사를 하니까는 그분이 웃으면서 나는 스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스님이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해서 도 닦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스님이 아니고 나한테 스님이라고는 부르지 말아라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예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뭘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똑같은 말을 또 리바이벌을 싹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을 뭐 땡땡무당이요. 땡땡무당이 그래서 나한테 보냈구나. 그래요. 뭔 말인지는 알겠네요. 그 무당이 한 말인지 뭔 말인지는 알겠어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그냥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잘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3일이 걸리건 일주일이 걸리건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그 답을 찾으라고. 답은 당신이 찾아야지 누가 찾는 게 아니다고. 얘기를 또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지금 급해요. 마음은 사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게 다시 재오픈 준비도 해야 되지 뭐 또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있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의 성화도 있었고 똘비 스스로도 뭔가 쎄함을 느꼈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골똘히 생각을 계속 했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혹시 상처가 됐을까? 아니면은 이 고객한테 내가 이렇게 응대한 게 고객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까? 아닌데 이런 걸로 재수에 온붙을 수가 없잖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더래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아이고 식사하세요 라고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간단하게 밥을 차려주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숟가락을 딱 들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네? 그래갖고 예 막 쩝쩝 먹으면서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는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럼요 예 감사히 먹죠 예 그러니까 만사에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은 원수한테도 천하의 나쁜 새끼한테도 다 감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할 줄 아세요. 알겠죠?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어색하게 밥을 먹었대요. 밥을 다 먹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예 그리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진심을 담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주댕이 밖으로 말을 내뱉어요. 이거는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밥 한 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가 안 고프지 않습니까?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또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렇게 밥 먹고 뭐하다 그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또 면벽수련이죠. 그냥 혼자서 또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이거 심심하고 좀 더 쑤시고 미치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또 나갔다가 다음에 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목숨이 한 3-4개 되냐고. 당신은 들어왔으면 답을 찾을 때까지는 여기 계속 계시라고. 절대 나가지 마시라고. 알겠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다고. 나 일단은 솔직히 지금 가게 오픈도 해야 되고 일단은 좀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면 뭐 간다는 사람 내가 붙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알겠습니다 조심히 나가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똘비가 밑에 자기 차 있었으니까 쭉 내려와서 바로 차 시동 걸고 일보로 출발을 했어요. 쭉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 쪽으로 국도 따라서 쭉 가는데 가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어요. 똘비가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나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지금도 뭐야 눈 떠는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신이 좀 드시냐고. 든다고. 이때가 그 다리 쪽 수술까지 끝낸 다음이었대요.
생각보다 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심하게 난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몸은 좀 멀쩡한 편일 정도의 사고였대요. 그래서 똘비가 생각을 또 골똘히 해보니까 가다가 맞네. 가다가 내가 미끄러졌다고. 지금이 눈 올 시기는 아닌데 얘기를 했대요. 그 나중에 아시죠? 이 정도 사고 나고 하면은 그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적어가요. 어떻게 사고가 났나. 가다가 미끄러졌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경찰분이 일단 미끄러지셨어요? 거기서?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미끄러졌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에이 그냥 코너에서 그냥 그대로 직진으로 갖다 박으시던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마지막으로 미끄러진 것 같거든요. 차가 확 돌았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좀 몸 쾌차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CCTV 보면 아실 거라고. 저 멀리 방범용 CCTV 있는 거 그걸로 찍힌 게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아실 거라고. 그냥 코너에서 그냥 노브레끼로 일자로 그냥 쭉 가셨다고.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다리를 어느 정도 바깥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게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쩔뚝쩔뚝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하니까는 그 암자로 다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암자로 다시 갔답니다. 그리고 쩔뚝쩔뚝 가니까는 그분이 그 모습을 보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러면서 오라고 여기 와가지고 잘 또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그냥 한 최소 일주일 이상 눌러 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똘비가. 그래서 그냥 거기 눌러 앉았대요. 좀 진심으로 생각을 좀 했대요. 이게 여러 번의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다 보니까 똘비 스스로도 이거는 그냥 예사 일이 아니다. 뭔가 지금 내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조금 본인 스스로가 느꼈대요, 분명하게. 그래가지고 쭉 그렇게 생각을 콜똘히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오더랍니다. 절대. 그래서 낮에 또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존 거예요. 딱 졸았는데 딱 조르는 그 사이에 잠깐 꿈을 꿨어요, 똘비가. 워낙에 이제 그쪽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딱 꿈을 꾸는데 꿈속에 자기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있더래요. 고등학교 때 똘비가 학교에서 조금 노는 친구였어요. 그때 학교에 철현이라고 할게요. 철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철현이도 같이 조금 논다는 어떻게 보면 무리의 일원? 근데 일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동급생끼리였어도 약간의 서열이 있었대요. 옛날에 남자들의 사회가 좀 야인시대 같이 학교 최고 짱은 김준현이. 그래서 준현이가 애들한테 다른 거는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진 않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좀 불량 청소년 느낌으로 담배 좀 갖고 와. 그러면은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야 여기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 이렇게 줬던 거예요, 준현이한테. 똘비도 이렇게 줬었고. 그런데 그때 똘비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나도 담배를 좀 어디서 빌려야겠는데 하는데 철현이가 항상 담배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야 철현아, 야 담배 하나만 줘. 그럼 철현이는 항상 나 없어. 너도 사서 펴. 이런 것도 아니고 알았어. 한 까치 빼서 주고 또 한 까치 빼서 주고 야 철현아 1,000원 있냐? 1,000원만 좀 빌려주라. 그러면 철현이가 하고 1,000원을 빌려주고 유독 철현이가 본인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학창시절에. 그 꿈이 딱 생각이 나고 바로 깼대요, 꿈에서. 딱 깨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살면서 이렇게 대놓고 빚진 거는 그거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왜 그러냐고. 찾은 것 같다고. 뭐냐고. 제가 지금 자다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맞아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는 벌써 10년하고도 훌쩍 더 넘은 얘기네요. 제가 유일하게 돈을 빌리고 담배를 빌리고 한 게 그때가 유일합니다.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누구한테 그렇게 빚을 지셨습니까? 철현이요. 철현이란 놈한테 그렇게 제가 빚을 졌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창시절에 제가 그 친구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해서 빌렸던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강압적으로 본인이 하긴 했었다는 게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철현이란 사람 혹시 한번 모르니 찾아가 보라고. 짐 싸서 내려가도 되고 그 친구를 꼭 찾아서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고 하니까는 잠깐 내려가기 전에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또 손수 밥을 차려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딱 숟가락 들면서 진심을 담아서요, 항상 진심을 담아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면서 밥을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밥 먹고 진심을 다해서 감사히 먹었습니다,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내려와서 수소문을 시작을 했어요. 철현이가 어디 있는지, 이놈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온갖 고등학교 때 연락 닿는 친구들을 쑤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를 타다 보니까 철현이가 같은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철현이 연락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철현이한테 전화를 했죠. 신호가 가고 여보세요 받더래요. 혹시 이거 철현이 핸드폰인가요? 얘기를 하니까는 네 어디세요? 그래가지고 철현아 나야 나 똘비야 기억해? 그러니까 철현이가 똘비? 너 똘비니? 고등학교 때 그 똘비? 그래가지고 나야. 야 너 반갑다. 그러니까 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친구 누구누구랑 통화할 일 있어서 통화하다가 네 생각 나더라고. 너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나 그냥 뭐 회사 다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굴 한번 보자 친구야. 그랬더니 흔쾌히 얼굴 보자. 언제 볼까? 오늘이라도 보자 보고 싶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만났대요 철현이를.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애가 바뀐 건 없더래요. 그냥 항상 고등학교 때 기억 속에 그 철현이처럼 되게 온화했고 그다음에 얼굴도 순둥순둥하니 애가 참 바뀐 게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밥 먹고 즐겁게 얘기하고 헤어졌대요. 딱 헤어지고 나서 야 그래 이놈은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참 내가 그럼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무당 선생님 있죠. 처음에 소개해준 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알려주신 암자에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친구까지 만났습니다. 어제. 근데 만나고 났는데도 사실 이상한 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영적으로 좀 이상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조금 심약했던 게 아닐까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선생님이 그 친구를 만났는데 바뀐 거 없고 그냥 다 좋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저 솔직히 모르겠다고 여기서 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 그 친구는 어디 산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저랑 같은 도시 살아요. 그래요? 뭘 한답니까? 저 뭐 회사 다닌답니다. 회사 이름은 뭐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일하는 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말하고 묻고 찾아가지 마시고 조용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모르겠다고 무당이. 나는 지금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어떻게 보면 신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도 그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며칠 있다가 철현이를 또 만났대요. 낮에.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야 다음에 같이 한번 뭐라도 놀자 하고 빠빠이 하고 철현이를 보냈어요. 보내놓고 똘비가 쫓아갔대요. 철현이를. 똘비가 그 삼겹살집 하면서 필요해가지고 사놓은 그 오토바이가 있었거든요. 기 안 넣는 거. 그걸 타고 쭉 쫓아갔는데 철현이가 정말 신기했대요. 당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철현이가. 우리 예상대로 철현이는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됐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소름도 돋고 해가지고 똘비가 무당쌤한테 전화를 한쪽 가서 바로 했대요. 오늘 쫓아와봤는데 철현이 무당인데요? 그러니까는 그럴 것 같았다고. 이거 느낌이 그러지 않고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방법, 살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철현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날리는 건데 이게 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기운이 제일 좋을 때 이거를 시작을 한 거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철현이라는 애는 아마 지금까지도 너를 항상 지근거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고. 너의 기운을 느끼면서 철현이한테 가서 이거는 명확하게 네가 쇼부를 봐라.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명확하게 해라. 이거는 내가 구술한다던가 부적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몸 무당이 답을 안 내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솔직히 화도 좀 났었대요. 철현이 이놈한테. 그래서 철현이 당집 옆에 골목에서 이제 무당쌤하고 통화하고 끊고 철현이 당집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대요. 들어갈 때 생각했던 건 두 가지. 하나는 철현이가 무당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냥 철현이가 그 당집에서 일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손님으로 간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대요. 계십니까 하면서 들어가니까 철현이가 개량 한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입고 그냥 나오더래요. 근데 누가 봐도 얘가 손님으로 온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이가 딱 보더니 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그래서 똘비가 뭐냐 너 왜 여기 그러고 있냐? 얘기를 하니까 철현이가 내가 얘기 안 했던가? 나 그냥 이런 신의 제자의 길을 걷기로 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회사 다닌다며 뭐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야 어디 가서 그냥 얘기하면은 애들이 좀 색안경 끼고 보잖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갖고 똘비가 일로 앉아봐. 철현아 혹시 너 나한테 섭섭한 거 가슴에 응어리 같은 거 남아있냐? 철현아 있으면 말 좀 해주라. 그러니까 철현이가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 그런 거 없어. 그지?
아니 그냥 나도 어디서 이상한 소리들을 좀 들어가지고 그랬어. 그러니까 철현이가 무슨 소리?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그냥 나도 요즘 풀리는 일도 없고 해서, 그래서 나도 한번 점사를 좀 봤는데, 그냥 뭐 옛날에 나한테 억한심정 가진 애가 있다라는 거야. 그 친구가 내가 좀 잘못되길 바란다고,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잖아, 네가 나랑 그렇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철은이가, 너랑 나랑 그렇게 뭐 있냐? 친구 사이에. 앞으로 점사 볼 거면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친구인데 성심을 다해서 점사 봐주지 않겠니? 야, 그래. 아이고, 야, 미안하다. 일하는데 미안해. 나 좀 가볼게. 그러면서 할 말 했으니까 일어나서 가려다가 신당은 그래도 한번 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아, 야, 그러면은 너 이렇게 신당도 저 안쪽에 꾸며져 있는 거야? 점사 보고 하는 곳? 저기서 점사 봐. 그래가지고 똘비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좀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갔대요, 거기를. 그러니까는 뒤에서 철현이가 야, 함부로 들어가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전보로 가면은 그 위에 그 연등을 이렇게 쭈르륵 작은 걸 쭉 달아놨더래요. 그네, 달 수도 있지. 하고 이게 쭉 여기저기 빠르게 스캔을 했대요. 빠르게. 쫙 스캔을 하는데 불상 되게 작은 거에 이렇게 꼬마 전구 켜져 있고 거기에 사람 이름 같은 거 적어서 놓는 곳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작은 연등에다가 그 밑에다 이름 써서 놓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빠르게 스캔을 쫙 하는데 본인 이름이 눈에 땅땅땅땅 띄더래요. 다른 사람 이름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똘비 여기저기 있더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똘비가 뚜벅뚜벅 들어가가지고 그 종이를 뒤집어서 봤대요. 딱 뒤집어서 보니까 본인의 생년월일 다 써져 있고 옆에 그 이상한 우리 부적 쓸 때 그 한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상한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옆에 같이 써놨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철현이를 쳐다봤대요. 야, 내게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철현이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꺾은 상태에 쳐다보면서 그냥 친구가 잘 됐으면 하는 거지, 난 항상.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 날에 만나고 오늘 만나고 두 번째인데 오랜만에 두 번째 만나는데 내가 그렇게 걱정이 되셨어? 근데 나는 저번 날도 오늘도 만날 때 내 생년월일을 너한테 알려준 적이 없는데 야, 여기 써있는 그 음력이잖아. 내 민증은 양력으로 써있거든.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철현이가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꺾은 상태에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네가 나한테 말해줬었잖아. 잘 됐으면 해서 그랬지. 일 다 봤으면 나가, 친구야. 그러더래요. 똘비가 야, 너 뭐하고 있는 거냐 나한테? 너지? 너 자꾸 나 재수 원복게 만드는 거 너지 이 새끼야. 말해봐. 오늘 보니까 이거 내가 명확하게 알 것 같은데? 철현아,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철현이가 고개를 꺾은 상태에서 실룩실룩 웃더래요. 친구야, 받아간 게 있으면 나한테도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너 나한테 갚은 거 있어? 없잖아. 갚을 마음은 있었어? 없었잖아. 애초에 나 너한테 담배 빌려주고 돈 빌려줄 때 받을 생각 없었어. 나는 받고 싶은 게 따로 있었어, 너한테. 내가 갑자기 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고등학교 때도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신 받을 거라는 거. 그쯤은 알았어, 나도. 근데 필요한 게 있었어, 나한테도. 그걸 네가 주더라. 네가 자꾸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빚을 내가더라.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줬는데 너는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 사람이 말이야, 빌린 게 있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 못 갚겠다. 다음에 줄게.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생각이나 했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도 뭐 말이라도 했니? 그래서 난 네가 좋아. 내가 원하는 걸 넌 주거든. 가봐. 네가 힘들어질수록 나는 더 좋은 기운이 넘쳐 흐르니까 잘 가, 친구야. 글도래요. 이놈이 웃으면서. 이게 말로 들었을 때는 뭐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똘비는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대요, 진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멱살을 잡았대요. 야, 이 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너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한테 담배 핀 거? 야, 이 개, 하면서 뒤에서 지갑을 빼가지고 안에 있는 5만원짜리랑 만원짜리 싹 빼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팍 던졌대요. 여기 있다, 이 개. 가가지고 이걸로 담배 사라고, 이 새끼야. 빌린 돈 이자 치고도 남았어. 줬잖아. 끝났네. 끝난 거 아니야, 인마.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실룩실룩 웃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는 디스플러스인데 어찌 돈으로 주시나? 빌려준 걸 그대로 주시기로 해야지. 네 마음대로 빌리고 갚을 때도 마음대로 갚고 인생 편하게 사시네, 우리 친구님. 하고 웃더래요. 그래갖고 이 X가 단단히 돌았네. 알았어. 너 잘해봐. 야, 나 간다. 야, 꺼져 하고 팍 밀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철현이가
친구야, 아버지 조심하시라고 해라. 아버지부터 가신다. 너 가기 전에 아버지부터 가셔. 그 다음은 어머니 가신다. 올해 안에 상 2개 치를 준비해라.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놓고 재산도 미리미리 상속 받아놔라 이놈아. 친구야, 친구라서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뚜껑이 딱 열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뚜벅뚜벅 가서 주먹으로 냅다 꽂았대요. 철현이를 딱 꽂아가지고 바닥에다 눕혔는데 철현이 이놈이 반항을 안 하더래요. 딱 누운 상태에서 똘비가 철현이 안면을 한 2대를 진짜 세게 때렸대요. 아마 광대뼈가 함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빡빡 때리는데 2대 정도 때렸을 때 갑자기 철현이가 손을 막 떨면서 뻗더니 옆에 이렇게 점사 볼 때 앉아서 보는 그 작은 좌식 탁자 그거를 손으로 자꾸 당겨서 뒤집어 엎더래요. 그러니까 딱 엎어지고 그 빼다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쭉 빼가지고 그 안에서 그 옛날에 쓰는 무쇠로 만든 가위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거를 딱 잡고 빼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순간적으로 오 싶었대요. 오 싶었는데 철현이가 그 가위 날 부분을 손으로 잡더니 손잡이 부분을 똘비한테 딱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찔러. 똘비야, 주먹으로 치지 말고 이걸로 찔러. 이걸로 실컷 찔러. 찔러. 어서 찔러, 친구야. 찔러. 배, 목, 아무데나 찔러. 어서 찔러 하면서 그러더래요. 철현이가 얼떨결에 손에 넘겨받았대요. 그거를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손이. 근데 철현이 이놈이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죠. 지금 맞아가지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러면서 입은 막 실룩실룩 웃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무섭더래요. 그걸 보는데. 그래가지고 가위를 멀리 집어 던졌대요. 팍 집어 던지고 그만해. 너희 새끼야 진짜 나한테 그러지 마. 너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지 말해봐. 말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철현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는 곧 나의 힘이요. 나에게 주는 진리인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갑자기. 이 얘기가 대충 나중에 두드러 맞춰봤을 땐 그거였대요. 너 때문에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로 나중에 이해가 됐는데 그 자리에선 잘 선뜻 이해는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듣다가 더 이상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진짜 나쁜 일을 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똘비가 돌아서서 뛰쳐나가듯이 나가서 문 닫고 길가까지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거친 숨을 막 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단단히 뭐가 꼬였다 싶어서 걸어가는데 한 4-5발자국 딱 내딛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갑자기 원수한테도 천하의 쌍놈한테도 감사할 일이 있다고.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믿져야 본전이다. 이거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에게 갑자기 그 며칠간 암자에서 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저 친구한테 고마운 게 뭐냐? 진심으로 저 친구한테 고마운 게 뭐냐? 내가 담배 피고 싶을 때 담배를 피게 해준 거. 내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저 친구가 빌려준 돈으로 빵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거. 아 너무 고맙지. 일단 들어갔대요.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철현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 걸 이렇게 쓸고 있더래요. 손으로. 충격이 있는 거죠. 딱 들어가니까 철현이가 다시 이렇게 쓱 보더래요. 그러면서 왜 또 왔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철현이한테 뚜벅뚜벅 다가서가지고 똘비가 무릎을 딱 꿇었대요. 친구야, 어찌됐건 너한테 내가 담배를 빌려서 잠깐이지만 내가 흡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너한테 빌린 돈으로 맛있는 빵을 사 먹을 수 있었어. 그래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너한테 빌린 돈으로 친구들하고 PC방을 갔어. 당구장을 갔어. 그래서 놀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서 나한테 빨리 달라 재촉 한마디 하지 않은 네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늦었지만 다시 손으로 막 쓸었대요. 그 아까 던졌던 돈 있죠? 손으로 막 이렇게 떨리는데 그 손으로 딱딱딱 모아가지고 그 철현이 무릎하고 위에 딱 올려주면서 늦었지만 이걸로 감사 인사를 할게.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디스플러스 내가 보루채로 아니 박스채로 사가지고 올게. 친구야 진심으로 고맙다. 나한테 그런 친절과 나를 믿고 빌려주는 너의 그런 모습에 나는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서 오히려 철현이한테 머리 받고 큰절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머리를 딱 수그리는데 철현이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만해 이 개!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똘비를 딱 잡더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어? 이 개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왜 갑자기 감사하다고 하고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놈이 발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미안하다 친구야. 그리고 너무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친구야. 진짜 굶주린 배를 내가 채울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연락해. 내가 디스플러스 내가 박스채 사가지고 올게. 보루로도 모자랄 거야. 네 마음을 채워주게.
너무 고맙다. 나 먼저 좀 가볼게. 너무 고맙고 너도 배고프고 추울 때 꼭 연락해라 친구야 하면서 막 따독이면서 나오는데 뒤에서 차련이가 막 절규를 하더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황급히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을 못 하겠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풀린 다리로 터덜 계속 그냥 걸었대요. 한참 걷다가 옆에 인도블럭 사람 없는 데 있길래 거기에 엉덩이 대고 앉아가지고 줄담배를 좀 막 피다가 조금 정신 좀 차리고 무당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무당쌤이 전화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니까 무당쌤이 잘하셨다고. 그 철현이란 사람,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그 빠지는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무당들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재물이 필요한 거였던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시들모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똘비였고, 애초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똘비한테 이걸 점을 찍어놨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똘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좋을 때 그거를 되찾아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게 살을 날리고 방법을 날리는 이러한 무당들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기운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푼다 이거죠. 작게나마 베풀고 우리가 돌비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저 미안한데 라이터 좀 한번 빌립시다. 그 라이터 한번 빌렸다고 이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빚졌다라고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옆에서 베풀고 나서 빨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똘비가 나 앞으로 그러면은 철현이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네가 박스채 디스플러스를 준다고 하지 않았냐? 줘라 그거. 박스채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하고 거기서 끝내라. 그럼 문제 없을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내가 며칠 있다가는 다시는 그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떨리는 발걸음으로 편의점에 가서 카드로 끄서가지고 한 몇 군데 돌았대요. 디스플러스를 쓸어 담았대요. 보르채로. 그래서 이게 원래 담배를 주문하면 박스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인이 구매하기 좀 힘들다고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우체국 가면 박스를 팔거든요. 거기서 제일 큰 사이즈 박스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그 디스플러스 볼을 꽉 채웠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친구 그 당집 딱 문 열고 딱 놓고 친구야 이것도 갚았다. 건강히 잘 지내라. 그러고 친구 대답도 안 듣고 문 닫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삼겹살 장사도 잘하고 이상한 일도 없고 그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영적으로 희한한 일을 겪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은 삼겹살집을 베트남에다가 하고 계세요. 베트남에서. 예. 지금은 뭐 거기 공동사장 중에 한 명인데요. 오호. 돌비님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조금 그쪽 일을 좀 볼 게 몇 개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확실히 동네꼬마님은 그냥 전설이 된 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르를 넘나드는 게 이제는 돈꼬라는 장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이렇게 주전공이 아닌 걸 얘기할 때는 많이 떨리고 좀 막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제대로 전달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지금 저희 시들모에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생 목록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첫 참여부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도 아까 방송 중에 잠깐 첫 참여하셨던 거를 봤지만 그때 이제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이때부터 전설이 시작이 되었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규정님들께서도 최근부터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첫 참여 때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